예. 외교 장관님, 네, 지소미아 이제 연장을 안 하는 결정을 하기에 8월 말 8월 22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설명을 한 것 같이 뭐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 미국에서 확인한 내용은 그와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한 점이 없다라고 미국 국무부가 부인을 했고요. 또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밝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그 당시에 청와대가 말했던 그런 그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좀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그때 서로 이해를 구했고 소통을 하고 있다.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예.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그 이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하는 거고요. 미국은 그 understand라고 했을 때는 뭐 동의를 한다는 표현이 함께 들어있다 하는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그게 언더스탠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해라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 알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개념, 동의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통보한 정도를 가지고 이해를 했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은 잘못 해석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블룸버그의 8월 28일자 그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 그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번 지소미아 결정은 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반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일부 책임은 있지만은 이에 대해서 저쪽으로 한국이 주된 패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 군사 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군사 위성을 가지고 있고 잠수함 활동을 탐지하는 그런 그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이 그 우리한테도 유익하긴 하지만 미국에 의해서도 유익하다는 점을 그동안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3년 동안 지속된 것을 그런 그 일시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그걸 파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 다양한 이 문제들을 점검을 하고 또 3년 동안 운영 결과의 그 유용성까지 포함해서 많은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그 수출 통제 관련해서 신뢰 훼손 또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온 상황에서 저희가 말 끊어서 그런데 그게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가 그게 같을 수는 없고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이 그 보복을 한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일본이 철회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안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고 이것을 왼쪽 뺨을 맞았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보복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소미아로 인해 가지고 자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8만 명의 미군의 그 위협이 왔다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22일이 이 협정의 그 마지막 그 데드라인이죠.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이것을 다시 복원해라는 게 지금 미국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란 표현도 쓰지 않아요.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정부란 표현을 이게 쓴 게 처음입니다. 그거는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한미 동맹이라든지 뭐 일본과의 관계 이렇게 해치면서까지 이것을 계속 파기하는 것을 유지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11월 20일까지 시간도 남아 있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또 유엔에 지금 가죠. 장관도 수행해서 가는 걸 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국제사회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움직임 들어보면은 아마 충분히 다른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그 말씀하신 그런 그 의견도 그 미측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수출 통제 관련해서 바로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맞닥뜨리는 것이 수출 통제 제도입니다. 그 전략 물자가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나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은 그것 결국은 안보상의 우려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건 아니,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그 조치를 시행하고 있죠 지금. 지금 절차를 예, 산자부에서 그러니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점점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이제 뭐 균열 정도가 아니고 아예 팔까지 가는 그런 정도까지 됐고 거기에 더 곁들어서 한미 동맹까지 위협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그게 날아오는 것은 결국은 이 동맹의 훼손 또는 약화가 눈에 보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방위비 협상을 할 때 지금 뭐 59억 달러인가요? 지금 청구하겠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평소에 지금 5-6배 달하는 금액 아닙니까? 거기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려고 나중에 거기에 관련되는 우방국에 대해서 그 방위비 분담도 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자존심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하며 또 한미 동맹의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고 국민 부담이 많아지고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고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는 그 이번 결정을 다시 취소하는 절차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일본의 그 수출 규제로 촉발된 거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조치들에 대한 철회로 그 신뢰 우위가 회복이 되면은 저희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장관님, 네. 그 우리가 뭐 지난 이제 9월 19일이면 남북 그 공동선언 지금 1주년이 되죠. 근데 그때 합의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지켜진다고 하는 게 사실 확인된 건 거의 없습니다. 뭐 군사적 긴장 완화 뭐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증대 되지 않았죠. 이산 가족 문제 해결 안 됐죠. 문화 교류 확대 안 되고 있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인데 그 핵 리스트의 제출 등 이런 거 한 번도 한 걸음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거 보면은 이거 됐다고 하고 심지어 돌아오는 말은 삶은 소대가리가 뭐 앙천대소할이다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있는데 왜 그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며 이거는 만일에 뺨을 맞았다고 하면은 아마 손이 얼굴을 스쳤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손이 얼굴에 다 네, 저희들 뭐 기본 입장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핵화 문제라든가 또 9.19 합의의 이행이 뭐 성과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성찰할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를 안 하겠다고 그러고 돌아오는 답변이 그런 거의 역설에 가까운 그런 말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을 그 추진해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엉뚱한 소리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겠습니다.